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대형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은 서초동에 있는 AV 플라자인데요. 저희 양쪽에 있는 스피커, 이 브랜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굳이 뭐 다른 브랜드 탄노이나 이런 거를 언급하지 않아도 알만한 브랜드입니다. 파인 오디오입니다. 영국의 입시 전적인 브랜드 탄노이에서 나온 핵심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브랜드고요. 그 브랜드의 플래그십 중에 하나죠. 그렇죠. 유닛이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는데도 옆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 머리보다 한참 큰 무지 큽니다. 네. 이런 대형기는 평소에 만나기 쉽지 않고요. 일반 요즘 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15인치로 만드는 스피커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김편님이 제일 들어본 그 스피커 중에 가장 큰 스피커가 뭐가 있을까요? 큰 덩치? 네. 파주. 헤일이. 헤일리에서 들어본 그 웨스턴 일렉트릭. 네. 그쪽하고, 그리고 이제 헤일리 말고 또 파주 그 임진강변에. 네. 075 콘크리트라고 엄청나게 큰 음악 감상실이죠. 네,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 사장님도 이제 그 의사분이신데 한번 인터뷰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들어본 초대형기는 그 두 곳이고요. 웨스턴 일렉트릭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인간계에서 좀 많이 들어본 거 가장 큰 거는 역시 탄노이 웨스트민스터 로얄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뭐 저도 일단은 웨스턴 일렉트릭, 뭐 헤리에서도 있었고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들어봤었고, 그다음에 뭐 비오노르, 그렇죠. 뭐 이런 스피커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나왔던 뭐 일렉트로 보이스, 그런 스피커들, 뭐 탄노이의 또 옛날 그 뇌연기들, 뭐 그런 것들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런 큰 드라이브 유닛이 언제부턴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사실. BMW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801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우퍼, 그렇죠. 노트러스 801 이런 것도 사용을 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아무리 커봤자 한 10인치 정도가 가장 그렇죠. 큰 정도고, 그런 것들을 대신 다발로 좀 이용해서 저역 하한을 굉장히 깊게 뭐 20Hz 막 어떤 걸 2하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전 뭐 스피커들은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스피커들은 굉장히 크죠. 일단은 뭐 호은도 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런 것 같아요. 이제 콘지의 어떤 면적 대비 저역의 하한이나 양감도 같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스피커를 드라이빙하면로 앰프는 사실 뭐 막 3와트, 5와트, 3국간 쓰고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압을 높이려면 감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유닛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게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앰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고 봐요. 그렇죠. 스피커 메이커랑 앰프 메이커랑 서로 이렇게 공조해 나가면서 계속 나중에는 발전해 나가는, 지금은 뭐 수백 와트가 우스운 그런 시절이 되었죠. 근데 이제 파인 오디오에서 정말 빈티지 15이라는 15인치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 엔지니어는 이미 뭐 예전에 이런 15인치 유닛을 사용한 스피커를 많이 만들어 봤죠. 그렇죠. 그 폴 밀스 박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빈티지 시리즈가 12인치가 이제 맥스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후발로 15인치가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빈티지 15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 만듦새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중후장대합니다. 그렇죠. 중후장대하고 되게 수공의 베니어 마감에다가 뭐 내부에는 또 자작나무 적층 그걸 활용해가지고 상당히 무게도 무겁고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기일수록 인클로저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디자인이나 겉멋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에너지가 우포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줘야 될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클로저를 상당히 견고하게 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빈티지 시리즈의 특징이 이 측면하고 후방으로 이어지는 게 부드러운 곡선을 이어지면서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그 내부 정제파를 또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확실히 요 밑에 빈티지 클래식하고는 좀 차별성을 여러모로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세세히 이제 파고 들어가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약간 빈티지, 이름도 빈티지니까 빈티지 옛날에 좀 추억팔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공메탈을 쓴 여우 같은
우퍼는 15인치고요. 그 중앙에 이제 트위터가 탑재되어 있죠. 트위터는 3인치. 예, 컴프레션 드라이버. 그 동축도 이게 동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미드베이스 저역을 내는 미드베이스 유닛과 고역을 내는 트위터가 한 축에 위치해서 발음원이 하나인 그래서 포인트 소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유닛 같은 경우도 사실 동축도 뭐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뭐 캐프나 뭐 이런 데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엘락 아메리카에서 만들었던 뭐 그런 것들, TAD에서 만든 것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렇죠. 예, 이 파인 오디오의 이 동축 유닛의 뭐 이런 설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요 가운데 박힌 트위터 일단 직경이 3인치로 되게 넓잖아요. 그렇죠. 그 점음원 치고는 상당히 넓고, 예. 그다음에 그 진동판 재질도 티타늄이에요. 맞아요. 메탈 계열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컴프레션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응축을 했다가 그 에너지를 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뭐 패브릭 소프트 도움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의 진동판은 대부분 메탈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3인치이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감이라든지 네. 커버 범위도 상당히 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극기로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또 탐정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상극기로 갈수록 그 안에 들어간 컴프레션 드라이버 직경이 커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음압 밸런스라든지 네. 그 대호 그 어떤 레인지를 넓히기 위해서 네. 그렇게 직경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도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게 되는. 예. 포트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 15인치 커다란 우퍼가 앞으로도 에너지를 내보내지만 뒤로도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후방 뭐 후붐이나 이런 포트 외부로 어떻게 에너지를 내보내는가 네. 이런 게 요즘에 좀 화두가 되는데 이 스피커는 바닥면에 있어요. 네. 그렇죠. 포트가 바닥면에 있고 그 또 설계가 특이하죠. 그렇죠. 약간 모래성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디퓨저를 네. 음향 디퓨저를 하나 이제 네. 원풀 모양으로 이제 받쳐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60도로 다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거를 베이스 트랙스, 트랙 트릭스라고 좀 복잡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근데 청감상 제가 이제 빈티지 시리즈를 많이 이제 리뷰도 하고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 저역의 해상력 이거를 정말 그 공을 세운 1등 공신이 예. 어떻게 보면은 이 포트 시스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하여튼 여러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여우 같은 그런 설계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빈티지 15가 좀 이따 이제 처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네. 청감상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 해상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덩치와 15인치 하면서 연상되는 어떤,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좀 습식 사우나 들어간 그런 그 후끈하고 네. 이런 이제 통울림을 이제 적극 반영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오히려 저역이 되게 단단하지만은 네. 깔끔하고 해상력이 받쳐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주파수 응답 구간은 저역은 22Hz, 고역은 26kHz까지 뻗고요. 감도가 97dB. 그렇죠. 예, 뭐 공식 미등수 8ohm이고요. 네. 굉장히 높은 요즘 스피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고감도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음향적으로 좀 조절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스피커 맨 하단에 보면 이제 프리즌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귀에 가장 민감한데요. 그렇죠. 2.5kHz에서 5kHz 사이 그 대역을 줄이거나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 머리의 후면, 뒤통수죠. 뒤통수 상단에 보면 또 조정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역 에너지 조절하는 건데, 이게 크로스오버가 750Hz에서 이제 교차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고역 끝까지 26kHz까지 고역의 양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프레젠스 이 앞쪽에 있는 그 다이얼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2.5kHz에서 5kHz고 사람 귀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요. 너무 데드하다. 예. 그러니까 룸 환경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에너지를 높이고. 좀 올리고, 네. 그러니까 프레젠스를 올리고 너무 라이브하다. 그러면은 울림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네. 이걸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매칭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스기, 소리의 출발점이죠. 오늘의 출발점은 린의 셀렉트 DSM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중앙에 있는, 아까부터 계속 유심히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죠. 누구나 딱 보면 오히려 스피커보다 앰프에 좀 많이 눈이 갈 것 같은데요. 매킨토시입니다. 매킨토시 아메리칸 하이엔드 앰프의 어떤 표상 같은
존재죠. 상징과 같은 존재인데 맥킨토시 인티앰프 중에 최상위 모델이에요. MA12000입니다. 그렇죠. 예, 숫자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12000까지 네. 어느새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 중앙에 보면 정말 은은한 불빛에 네. 진공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전원 누면은 빨간색이었다가 그렇죠. 예. 안정화되면 이제 이 녹색으로 바뀌는데 예.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담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프리다는 뭐 진공관을 사용을 했고 파워 쪽은 이제 오토포머 그 기술을 통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이죠. 그렇죠. 예. 김표님 이 MA12000 설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음색을 좌우하는 프리단의 그 쌍쌍극관 12X7을 네. 그러니까 두 발씩 써갖고 2단 증폭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네. 음질은 진공관에서 따오고 네. 그 다음에 앰프의 구동력, 네. 파워 이거는 전통의 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써갖고 네. 어떤 8옴, 4옴, 2옴 상관없이 네. 350W를 뿜어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일정하게 뿜어낼 수 있는 거는 아까 코나님 말씀하신 오토포머. 네. 그러니까 솔리드 파워 앰프에도 출력 트랜스를 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탭에 요 뒤에 보시면 이제 바이닝 포스트가 이제 그 옴스가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하시면은 네. 그 출력 트랜스에서 그 탭이 나와서 연결이 되었고 스피커 옴에 상관없이 네. 350W를 일정하게 내는 거는 정말 그 음질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부하 임피던스가 떨어지면은 전류를 더 많이 소비하고 뭐 그렇죠. 이 출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정하게 350W를 내니까 여러모로 좀 이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국의 레전드급 엔지니어들이 만든 파인 오디오, 예, 영국의 대표 선수,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하이엔드 앰프의 표상 같은 또 맥킨토시의 최상위 인티앰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슈퍼밴드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예, 소스이기도 또 영국이고 이런 조합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녹음을 좀 했습니다. 한 3곡 연이어서 좀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Fine rain was falling on the gravel and glades. The last rays of September bejeweled broken blades. But there's someone that I long for. Oh, where have you been? As the red earth lies under a covering of green.
네, 세 곡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아네스 피퍼노터의 첫 번째 곡 들으면서 음상이 일단은 좀 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실연에서 들을 때 그런 음상의 크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조그만 이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스피커를 들어봤는데 뭐 북쉘프나 웬만한 톨보이도 이런 큰 음상과 큰 스케일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15인치라는 물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뭐 디지털 알고리즘이랑 뭘로 해도 이게 대체할 수 없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네. 예. 첫 곡에서부터 왜 대형기의 매력이 예. 지금도 이 시기에도 네. 필요한지. 그게 첫 번째가 어떤 여성 보컬곡에서도 느껴지는 음의 대단한 기세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소구경 우퍼 다발로 만들어서 낸 저역하고 네. 얘가 만들어낸 그 깔리는 저역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여성 보컬 곡이기 때문에 사실 이 3인치 티타늄 드라이버가 거의 다 열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 컴프레션 드라이버의 기세, 예. 에너지. 여기서부터 이래서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안에 박은 네. 동축 유닛을 썼구나 얘네가.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미드 우퍼는 15인치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첫 곡의 어떤 기세부터 이게 빈티지 피프틴의 매력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일단은 동축에서 오는 그런 강점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컴프레션 드라이버 이게 3인치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귀로 상당히 직접적으로 쑥 들어오는 굉장히 호소력 있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드베이스 브라이언 브롬버그의 그 연주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 정도 대형기가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생길 소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역 쪽이 딜레이 되거나 그리고 굉장히 낮은 대역 때 막 뭉개지거나 번지는 현상들. 그렇죠. 굉장히 좀 약간 탁해지기 쉬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이엔드 메이커들이 괜히 이렇게 큰 유닛을 안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주 빠른 뭐 스피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브롬버그 이런 우드베이스 굉장히 이거 딥베이스 근처까지 이제 가는 이런 녹음인데 상당히 육감적인 네. 바닥이 땅땅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면서도 스피드에서 밀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 굉장히 푸석푸석하지 않고 저 큰 구경에서도 되게 텐션을 잃지 않는 그런 저역이 나오네요. 맞아요. 네. 일단 양감상으로는 15인치가 밀어내는 그 저역의 양감은 네.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 엄청나고요. 네. 근데 이 파인 오디오가 대단한 게 그런 와중에도 어떤 저역의 해상력을 네.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게 다운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 대형기 15인치를 단 대형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네. 어떤 저역의 어떤 뭉개짐 네. 그리고 뭐 소리를 내다가 그냥 혼탁해져 버리는 네. 그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끝까지 지키는 거를 보고서 이게 그러면 그 배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 따져 보니까 네. 제가 추론하기엔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파인 플룻이라고 명명을 한 예. 우퍼 서라운드.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에너지가 그쪽으로도 이제 전달이 되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차단을 시키느냐. 인클로저의 전이를 막는 그 역할을 지금 서라운드가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트랙스, 트랙 트릭스 그 밑에 그 디퓨저로 인해서 네. 저역 튜닝의 그러니까 저역을 더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포트가. 네. 그 역할을 지금 어떤 앞면에서 나와갖고서 방해도 안 받고 네. 뒷벽에도 영향을 안 주고 바닥으로 살며시 네. 다 퍼트린 그 디퓨징 역할 요 두 가지가 네. 이렇게 어떤 저역의 해상력을 잃지 않은 그 어떤 일동공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역시 저는 이게 포트 설계,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닐까. 맞아요.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포트가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게 무슨 뭐 무슨 그게 대수냐 뭐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포트 설계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역 쪽하고 주파수가 겹쳤을 때 피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맥킨토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기존에 이제 빈티지 15을 오디오 쇼에서도 제가 시연을 해보기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뭐 자디스랑 시연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디스는 이제 음색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이 있어요. 확실히 진공관이고 근데
확실히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맥킨토시 인티앰프지만 12,000 이거를 들으니까 세 번째 곡 이런 말러 1번. 그러니까 최근에 번스타인 마에스트로 이 영화를 보면서 말러 2번을 굉장히 감명 있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감동이 다시 살아난 듯한. 그렇죠. 예. 확실히 솔리드 스테이트로 힘있게 밀어졌을 때 얘가 갖는 또 다른 매력.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확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솔리드로 밀어붙이면은 네. 일단 댐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공관은 아무래도 댐핑 팩터가 낮으니까 네. 출력 임피던스가 높고 근데 네. 얘는 지금 솔리드 앰프로서 일단 댐핑 팩터가 높기 때문에 예. 이 15인치 유닛을 급제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말로에서 그 여러 악기들이 막 나오고 점이 막 팍팍 내려갈 때도 네. 깔끔하게 그렇죠. 딱딱 떨어지는 거죠. 악기가 엉키지 않죠. 맞아요. 예. 악기가 엉키지 않으면서 이 인티앰프 정도로 불량이 아니더라도 이 인티앰프로 이 정도 사운드라면은 정말 이 두 개 조합으로 그냥 끝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만에 이 맥킨토시 네. 더군다나 이제 인티앰프는 간만에 들어봤는데요. 네. 어떤 특히 이제 이 빈티지 15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대구경 우프와 이 댐핑 팩터가 높은 하이브리드 구성의 인티앰프가 잘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영국의 대표 주자 파인 오디오, 그 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또 브랜드 맥킨토시, 이런 조합으로 좀 들어봤는데 기존에 또 들어봤던 이 빈티지 시리즈와는 또 다른 예, 상당히 좋은 매칭으로 저희도 추천하고 싶은 이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만에 대구경으로 들으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네, 후련하고 네. 그다음에 이 빈티지 15을 한 1년에 어떤 식으로 기억이 날 것 같냐면은 네. 저역의 해상력, 이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안네 소피 폰 오터의 네. 어떤 음의 기세, 그렇죠. 그 에너지, 예. 이것도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기 드문 대구경 우퍼를 채용한 파인 오디오 빈티지 15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